반가워요 진짜. 진짜로 살아있네. 아 그러니까 생존하고 있네요. 제삿날 같을 뻔했던 사람을 만나니까 네. 반가워요.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방탄복 입은 경호원들이 잔뜩 있던데. 아니, 대표님도 경호원 잔뜩 같이 다니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경호원과 같이 다니고 있고 제삿날 같을 뻔했고 그러게. 반가워요 그래서. 진짜 제 재산날 될 뻔했어요.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네. 그러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오늘 제가 처음 밝히는 건데 계엄 직후에 저한테 네.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랬죠. 와서 네.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시민들 9km 모이라는 방송을 해야 한다. 제가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네. 우리 총수님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때 이미 저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이미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아니 남의 사정도 모르고 지금 방송을 하라니. 죽어도 해야죠. 나 지금 그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네. 방송하라니. 근데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하고 짧게 서로 다급하니까 짧게 통화하고 끝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주진우 기자한테 전화했죠. 아, 너는 국회로 가라. 나는 네. 도망간다. 그리고 겸손 방송을 라이브로 시작했고 근데 대표님은 저하고 전화 끊고 바로 유튜브 방송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동형 혹시 사고 날지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예. 네, 이동형 작가한테 그것도 네. 방송 부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소집 요청하는 전화 몇 통하고 그리고 라이브로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바로 라이브로. 예.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국회로 달려갔던 의원들 중에 라이브로 시민들 오라고 방송한 의원이 대표님밖에 없어요. 그때 왜 그런 방송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 저는 사실 제 인생을 살면서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장을 다닐 때 폭도들로 알았고 제 입으로 그 정말 사망한 또는 피해자들을 폭도라고 내 입으로 욕을 했죠. 가짜 뉴스에 속았던 거예요. 그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그때 중학교 정도 되신 거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쯤 때. 되죠. 어. 제가 82학번이니까 80년이니까 네. 고등학교 1, 2학년 뭐 이런 정도 나이에 이제 공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학교 못 다니시고 공장 공장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방송한 겁니다. 아 광주시- 선무 방송.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저도 그 지금 장면 개원군이 뭐 맞습니다. 들어옵니다. 뭐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뭐 그 방송하신 분들 네.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 어느 순간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앞에서 많은 다치고 죽고 끌려다고 계속 이렇게 일이 후다닥 뛰어가서 군인들 후다닥 저기 4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젊은 애 공공으로 때리면 뚜루뚝 떨어져. 그런 상황을 보면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기도 했는데 여성분들이었어 다.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 가랑가랑한 맞아요,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저격 당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저격 대상이죠. 근데 방송을 하러 다녔잖아요. 네. 죽기로 각오하겠죠. 지금 그날도 저는 계엄군들이 당연히 진을 치고 있을 거라고 봤고 아 이미. 이미 다 막고 바보 아닌다며 막고 있겠죠. 우연히 못 막았지만 그럼 체포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하고 뭐 잡히면 이제 저는 뭐 바로 죽일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바로 죽었겠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붙잡혀가지고 뭐 고문당하고 네. 어디인지 모를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옆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때 훌쩍훌쩍 하시던데 네, 보니까. 실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지로 몰아다 주는 거니까. 이게 저는 잡히는 장면이라도 일단 찍어놔야 되겠다. 뭐 잡혀가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외에는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총등 군인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광주를 떠올리셨고 네. 그때 힘은 방송하던- 결국 국민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때 선무 국회를 방송하던 에워싸야 된다. 딱 그 선무 방송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네. 그 광주에 선무 방송을 하던 그 여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신 네. 거구나. 누군가 알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국회를 국민들이 봉쇄하지 않으면 둘러싸지 않으면 어떻게 막습니까? 유일한 길. 계엄군을 막는 유일한 길. 한강 작가 얘기가 맞아요, 진짜.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게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제가 광주에 가면 꼭 뵙는 분이 있으신데 그 재학이 어머니라고. 네. 그거 실제 모델이잖아요.
그 재학이라는 그 사망자가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 여전히 제가 가기만 하면 똑같이 그 자기 자식 같다고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자식을 그 어린 나이에 사실 뭐 이렇게 감정이입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하셨고 네. 국회로 편집했는데 저희가 네. 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들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훌쩍훌쩍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저기 저 몰랐는데 부인 맞죠? 네. 예. 그 운전하면서 우신 거야 보니까 네. 대표님 방송하느라 정신이 정신없어서 없었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자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가면 못 돌아온다는 못 생각하신 거 돌아올 가능성이 아니에요? 높다고 봤겠죠. 그죠? 본인도 그 생각하셨고 저는 뭐 50% 이상. 근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갔더니 너무 빨리 간 거예요. 너무 빨리 대표님이 제일 빨리 갔어요. 예, 엄청나게 빨리 간 거예요. 이미 경찰이 정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문까지밖에 안 막았죠. 측면문을 이제 남문쯤 되죠. 거기를 막고 있더라고요. 버스로. 정문으로 가면 잡힐 것 같고.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인 척하고 지나가면서 아까 보시면 지나가는 행인 저 어떻게 합니까? 밤에 대표님이 그래서 저 아닌 척하고 고개 숙이고 지나가다 갑자기 담을 넘은 거예요. 경찰이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얼른 담을 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넘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네. 짧은 순간인데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아주 네. 머리를 굴렸어요 보니까. 잡히면 큰일 나니까요. 행인인 척. 아니 저도 그때 도망가는 그때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며 네. 그러니까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담도 한번 넘었고. 이게 뭐 만화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도 현실감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약간 꿈속인가? 근데 실제로 어딘가에 총든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보니 진짜 다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대표님실로 안 갑니다. 그죠? 가면 잡힐 테니까요. 저는 네. 대기할 거라고 봤어요. 대표님실로 안 갔고 그리고 이제 한준호 의원실로 갔다고 하셨던데 네. 그죠? 일단 근데- 제가 들어가서 예. 계속 그 국회 숲이 있어요. 네.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예, 밖에 있다가 숲에 이제 숨어 있다. 왜냐면 이제 밖에서 계속 체크하는 거죠. 숨어 있다가. 예,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실은 비상체계를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 있다가 한준호 의원을 만나가지고 예. 한준호 의원이 대표실로 가면 잡히니까 자기 방으로 가자 그래서 예,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안 잡히나 그런 생각이 들겠는데 제가 거기 잠깐 앉아가지고 잠깐 앉아 계셨고. 제가 잡힐 경우 다음 민주당 지휘자를 누구자 이 순서를 정했어요 다. 아하.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 당선 순위, 원내대표, 최고위원 순위, 지명직, 다음에 총장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제가 김태선 의원 보고 빨리 순서를 써라. 발표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렇죠. 그 중요하죠. 그거 다 정해놓고 예. 여기도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죠.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가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 한준호 의원 차를 타고 타고. 저쪽에 도서관 근처에 그 숲이 있어요. 숲에 서가지고 그 담장 뒤에 숨어서 저는 이제 또 기다리는 게 시민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나. 시민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소리는 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보일 리가 없죠 네, 숲에서. 네, 숲이니까 담장에 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또 얼굴을 내밀면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보니까 시민들이 인원수가 많이 왔구나.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고 그러면 있어서 본회의장 안에는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좀 느끼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요. 예. 그 국회도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를 안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줄인데 한 사람은 저쪽 편이니까 그렇죠. 2명만 있는데 2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 다 체포 대상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하경까지 의장, 부의장. 부의장. 예. 그럼 이제 의회를 소집을 못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저도 민주당 소위 지휘부인데 제가 잡혀버리면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3명이 같이 있었는데 비서실장 그 한준호 최고위원 있었는데 3명이니까 148명이 모이는 순간 들어가자. 왜냐하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들어가면 잡힐 거라고 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딱 148명이 채워지면 들어가자. 근데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몇 명이 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혹시 그렇지. 장난쳐가지고 그렇지. 반대한다든지 표기를 안 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빼고 150. 빼고 150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명을 넘겼다. 151명이다. 그 얘기가 온 거예요. 갑자기 확 몰렸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화를 계속 하셨네요. 계속 체크하고 있죠. 예. 밖에서. 우리도 나름 지휘 체계가 있어요. 지휘 체계가 그 안에서도 계속 숫자 세고 보고하고 하는데
151명이 넘어도 의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발언전을 할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저도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네. 난 저 결과에 따라 죽거나 살거나 한다라고 진짜 초조하게 보고 있는데 이 의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의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빨리 하라 그래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지연 작전을 하고 있었더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 도저히 의결 안 하고 있어서 잡힐 각오하고 이제 150명은 넘겼으니까 네. 가도 잡혀도 별로 상관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 하나 잡혀도 네, 의견은 된다. 상관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후병 보내고 그래서 저 앞에 있나 없나. 근데 후방 경호팀 두고 네. 이 세 팀이 동시에 뛰는 거예요. 뛰었어. 뛰어. 회관에 내려서 본관 지하 통로가 있어요. 네. 거기를 계엄군이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통로가 있는 걸 몰랐다면서요? 몰랐어요.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저쪽에 모퉁이에 먼저 뛰어가고 확인하면 뛰고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헛고 가서 척후병이 뛰어가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뛰어가고. 연락 오면 예. 저희 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야. 그 3단을 뛰어가서 겨우 들어갔는데 그때도 의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뭐 우리는 막 가슴이 타죠. 저도 정말 탔어요. 예, 그때. 바깥에 막 밀고 들어온다는데 아니, 나중에 이거 곧 하시라도 뚫릴 수 있는데 그러죠. 예를 들면 그 공포탄을 한 방 쏘든지 뭐 다 실제로 흩어집니다. 한번 하면 실제 사람들이 흩어져요. 총을 쏘면 흩어집니다. 예, 그 그 공포탄이지. 본능적으로 맞습니다. 흩어지게 돼 있는데 그 밀고 들어온 게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왜 그러셨냐고. 우리 가슴 다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분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분도 경계를 한 건데 절차에 일체 위반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정말 악착같이 챙겼던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추경호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요. 1시 반까지 미뤄달라고. 1시 반을. 네, 1시 반까지 미뤄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대요. 근데 결국 1시에 의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30분 그러니까 당겨서 의결했죠. 30분 정도까지는 기다려준 셈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절차도 따졌지만. 절차 따지고 기다려준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예. 잘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잖아요. 해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전 뒤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혹시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랬나 봐요 보니까. 그랬답니다. 이게 법전을 뒤졌다는 어. 거예요. 절차가 위반되는 게 있나 없나.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이틀쯤은 걸리지 않겠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제 의결을 하려면. 적어도. 적어도. 그런 시도를 하려면 네, 저는 해제는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다.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날 있다고 밤에 생각해요. 해제할 걸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 다음 날 뭐 여야 원내 협의해서 일정 잡고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하루 이틀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싹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다 잡혀간 거죠. 네, 다 잡죠 그 사이에. 근데 그 결론은 하여튼 그것도 우연의 저는 일부라고 봐요. 이 수없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연들이 겹쳐서 기적입니다, 대표님. 기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때는 참 어설프게 했다 싶었는데 네. 나중에 많은 사실을 알면 알수록 야 이건 기적이구나. 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제가 그래서 어제 사실 연설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글귀를 넣었다. 이 너무 좀 한다 싶어서 안 넣었는데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으로,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호로, 가호로. 예. 가피로. 정말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해요. 정말로 오랜 시간 준비했고 철저하게 준비했고 나름 계산 다 했는데 예. 모든 것이 어긋났어요. 맞아요. 모든 것이 단 한 개라도 만약에 맞았다면 제가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 국민들이 이 계엄이 실행이 돼서 국회의원 잡아가고 계엄을 실제 시행해서 시내 장갑차에 기관총 든 군인들이 지킨다. 그걸 수용하고 고개 숙이고 다닐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항할 거예요. 근데 이미 시행한 상태에 저항을 하면 저항하는구나 물러나야지 할 리가 없습니다. 충돌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예. 충돌하면 엄청난 사상자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예, 죽었어요. 나라 망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군사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완벽한 혼란. 전 세계 모든 계엄은 반드시 독재로 이어집니다. 그럼요. 스스로 해제한 계엄이 없어요. 독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는데요. 당연히.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어요. 사실은 군정을 하면서 영구 집권을 사실 기도한 것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시간이 아니고 딴 시간에 했다면 저도 그 생각합니다. 100% 성공이죠. 맞아요. 새벽에 했다든지 그날 새벽 3시 반에 했으면 성공했다니까요.
또는 다른 날 했다면 맞아요. 토요일 하든 일요일 하든. 네. 또는 공개 발표 안 하고 미리 시행했다면 그렇죠. 저는 사실 집에서 문 열고 나올 때 집 분위기 앞에. 대기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제 아내가 태워다 주겠다 그래서 그럼 당신이 먼저 나가봐라. 딱 잡히면 안 되잖아요.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잡아버리면 제가 방송이나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잡혀가기 때문에 좀 참 미안하긴 한데 아니 먼저 나가봐라. 그랬는데 나가봐. 당신 나가보세요.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다행이었는데 집에 미리 배치해서 잡았더라면 또는 거기 현장에 파견된 군인들이 진짜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요. 착금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실탄을 지급했다면 일선 지휘관이 막은 거잖아요. 위험. 헬기가 조금 더 일찍. 헬기가 들어요. 좀 일찍 왔다면 네. 수방사 그 비행 통제하는 지휘관들이 안 물어보고 대충 통과시켰다면 네. 또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늦게 왔더라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들이라는 네. 것 같아요. 거기 그 아무도 모든 좀 허벌판이었으면 군인들이 우우 몰려들어서 헬기가 제압했을 거예요. 늦게 왔어도 국민들이 없으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갔어요. 네, 장갑차들 다 몰려왔잖아요. 예. 군용 버스들 다 몰려왔는데 그걸 다 국민들이 막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 자리에 오게 만든 대표님 방송이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그 언론들이 그걸 안 잡아주더라고. 제가 하면 원래 그래요. 맞아요. 대표님만 하면은 네, 다 대표님 배제. 못한 거는 다 배제. 낱낱이 밝혀지고 혹시 뭐 실수나 뭐 꼬투리 잡기 있으면 대서특필. 대표님이 잘한 것은 대표님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 남들한테 공격받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도 기자들도 그걸 꺼려해요. 내가 그렇다고 뭐 이재명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되는 건데도 그렇게 안 해줘요. 편든다는 소리 들까봐. 맞아요. 비주류의 자기 검열을 벌써 하고 있는 예, 거죠. 비주류의 서러움이죠. 워낙 또 몇 년간 이재명을 때려놨기 때문에 너 이재명 편이야? 그러면 맞습니다. 변명을 길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하고 아예 건들지를 않으니까 대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했잖아요. 네.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인물로.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여하튼, 정도 돼요, 예. 진짜로. 어쨌든 그날 밤에 그 수없이 많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연들이 모여서 그 시민들 어디 언제 한 자리에 모아서 감사패라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당내에 일단 지시는 해놨어요.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이고 제가 그때 그 시위 집회가 확대될 때 예. 이 계엄 의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탄핵 의결되기 전에 이건 역사적인 장면들이다. 자료를 다 모아야 되고 사람들도 확인해야 되고 다 목숨 걸고 나온 거잖아요. 목숨으로 나온 거죠. 그날 만약에 그들의 계획대로 됐더라면 다 죽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끌려가지고 어디로인지 모르게 끌려갔던 사람들. 그럼요. 장갑차 배터리 나온 좀 밀어버릴 수도 있죠. 그 기록을 다 남기자. 앞으로도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 탄핵 국면 끝나고 나면 그분들 다 정리하고 예. 다 모아야죠. 다시 다 국회로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간대에 오시라고 해서 감사패 전달해야 된다고. 네. 뭐 모두가 사실은 다 영웅들인데 저도 그분들 하루에 한 번은 생각합니다. 야, 진짜 고맙다. 그럼요. 예. 그분들이 대표님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날 사실 잠을 못 잤고 뭐 당연히 해제 의결하는 날 언제 다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때 아예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숙식하기 시작해. 국회 숙식하고 있었죠. 못 2차, 나가고 3차를 우려하신 거 아니에요? 그 국회 담장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저희가 아예. 나갔다 못 들어온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담장을 나가지 말고 버틴다. 예, 계속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2차든 3차든 계속 계엄을 시도할 거라고 봤고 결과적으로 보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거죠.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 군 병력이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중과부적이었다는 말을 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네. 보니까 모으려고 했는데 안 모인 안 거. 모인 겁니다. 그래서 중과부적이었다 하고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날 보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시도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미 제가 그때 계엄군의 그 행동 스타일을 봤는데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계엄군으로 출동을 했는데 예. 계엄 해제 의결이 나더라도 계엄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해제를 해야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그 법도 잘못했더라고 지금 네. 보니까. 그렇죠. 계엄을 해제한 쪽에서 다시 계엄을 해제
해야 돼. 이게 계엄을 선언한 쪽에서 해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국무회의를 그 통해서. 사이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계엄군들이 해제 의결이 났다니까 얼씨구 나면서 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왜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가버린 거예요. 국민들을 안 다치게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네,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 다시 들어가라 안들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 의원이 선관위 가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바깥에서 막 컵라면 먹고 놀아버리고. 계엄 해제됐는데 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다가 52세 200명, 네. 56세 300명 이거 안 되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 못 한 거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도했죠. 근데 하려고 했던 걸 아시고 계셨던 거고, 그죠? 네, 우리는 저는 필연적으로 갈 길이 없다고 봤거든요. 피할 수 없는. 그들 그러다가 입장에서.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찾아간 게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거의 기세가 꺾이는 첫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은 사실 제가 요새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군에 정말 군인으로 충성했지 않습니까? 나라에. 네, 그리고 이제 퇴역하면 전직 장군으로 예우받고 그렇죠. 우아한 여생을 즐길 수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 구속돼 가지고 상당한 기간 감옥살이 해야 되고 연금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인생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망쳤죠, 완전히. 그리고 지금도 막 온갖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허위진술하라고 강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견뎌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울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 나이 뭐 나이든 노 장군이 속으로 울고 있겠죠. 속으로 울고 있죠. 특전사령관, 여단장 이런 사람들 국회 나와서 울고 그러잖아요. 울잖아요.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게?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윤석열의 지시를 라이브로 다 생중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래서 특전사는 유난히 네. 일치 단결해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다 들었기 때문에. 역시 특전사도요. 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 투입됐다가 그 부대 전체가 평생의 맞아요.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예.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으로 국민을 쐈지 않습니까? 그 선배들이 자기 부대가. 그 얘기 끊임없이 들었겠죠. 네. 근데 그 또 간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갔더니 시민들이 있어. 같은 분에 또 있어. 그 북한군 뭐 테러 진압하러 간 네. 줄 알았더니 시민들이 있어. 대북 작전하러 간 줄 알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멘붕이 되면서 그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또 자제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봐요. 그것도 국민들은 맞습니다. 국민들의 역할을 한 것이고 사실은 군인들은 국민에 충성할 것이냐 대통령 개인에 충성할 것이냐에서 그 형식적인 외관상의 항명죄라고 하는 게 받쳐주는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따르느라 항명한 겁니다. 항명한 셈이죠. 항명했죠. 사실상 항명했죠. 완전 태업했잖아요. 예. 얼씨구나그로 가버리고 그 문을 깨부시라고 했는데 안 깨부셨죠. 깨부셨죠. 예를 들어 제압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끌어내렸는데 안 끌어내고 도끼로 찍으라는데 안 찍었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곽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2차, 3차가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핵심 부대가 예. 특전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대가 안 한다 그래 버린 데다가 그 수방사 그렇죠. 사령관이 이러다 나만 혹시 그 왕따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해요. 그 사람도 해버렸잖아요. 두 사람이 와르르 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국회 출동해도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끝난 거죠. 더 이상 병력이 없어요. 어쨌든 그게 큰 변곡점이었죠. 그러면서 며칠 후에 이제 국회 밖으로 나오셨는데 네, 꽤 오래 꽤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